조명영 의원님, 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청장님, 네. 좀 더 크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오늘 이 참고인 한 분 모셨습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또 코로나19 때문에 백신 부작용 때문에 피해를 입은 참고인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작년에 스마트 방역법 해가지고 제가 작년 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근데 제가 오송까지 가서 그 질병관리청에 가서 계속 촘촘하고 과학적으로 스마트 방역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부탁을 드렸는데도 시행을 안 했습니다.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사이즈 거리두기 한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도 2번 하고 불러서 저희 방에 오라 그래가지고 시행령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과학적 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건 이미 우리는 여당이 되었고 정권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께서는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번 오늘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 참고인 제가 모신 참고인 말씀을 듣고 좀 더 지금까지 많은 참고인이 오셔서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님을 잃으신 우리 그 고 이유빈 양 제주에서 오셨습니다. 아버님이신 이남훈 참고인께 자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멀리 제주에서 오셔서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이 제가 5분인데요. 네. 앞에서 많은 말씀들이 계셨어요. 네. 항소하는 부분 여러 말씀 계셨는데 좀 더 질의를 2가지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로 묶어서 네. 질병관리청 그에서 초기에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하고 백신 인과 이게 말이 어려워. 백신 인과성 심의위원회 아까도 말이 나왔습니다. 네, 네. 예방접종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상전문위원회 심의 보류하는 거. 그다음에 뭘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부에 바라는 점은 아까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네. 그 요약해서 제가 나중에 또 하나 더 발언할 게 있어가지고요. 최대한 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어제 SBS 저녁 뉴스에 제 딸 관련해 가지고 질병관리청에서 외부 전문 학회에다가 제 딸 관련 의학 자문을 의뢰했는데 그 학회에서는 백신과 영양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서면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이 수수방관 판단 보류만 내리면서 연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서울 내려와 보니까 오늘 오전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님께서 취임 100일 도정 회견을 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60만, 70만을 책임지는 제주도지사님께서도 39명의 사망자의 도의적인 책임을 위해서 내 딸 납골 따위와 사과를 했었고 또 오늘 다시 또 이렇게 질병관리청의 이 행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라는 취지의 도민과의 의견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전에 또 제 딸의 먼저 떠난 아비의 심정으로 여기 계신 대부분의 의원님실에 제 딸 관련 자료를 팩스로 보내드렸습니다. 요거를 불쾌하게 생각했다면 죄송스럽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초기 대응 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 딸은 작년 7월 26일 날 제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4학년 재학 중 초등 임용고시 며칠 남기지 않고 국가정책에 이바지하고자 백신 모더나 1차 백신을 접종하고 그 후 11일 되는 날 사망했습니다. 제주도청 역학조사관은 내 딸은
백신 접종 외에는 내 폐혈관의 혈전증을 일으킬 만한 위험인자에 노출된 적이 없다. 접종으로 인한 TTS가 주로 젊은 여성층에 발병한다면서 접종과 혈전증의 인가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딸에 대한 TTS 검사를 해달라고 질병청에 요구했지만 질병청은 WHO 행정 가이드에 근거해서 모더나 백신은 혈전이 안 생깁니다. 당신 딸은 해당 안 됩니다. 이렇게 세 차례 반려를 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언론과 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에서가 반박 보도자를 냈습니다. 혈액검사 거부는 의료진 판단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결정이라고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질병청 관리자는 사후 6일째 되는 날 제 딸 피를 올려보내라 그럽니다. 내 딸 피는 없었습니다. TTS 검사를 받기 위해서 검체는 냉동 20도씨 이상에 보관돼야 되고 혈청해야 됩니다. 내 딸 생전 중환자실 8일 동안 세 차례 질병청에 의뢰했는데 질병청은 가이드를 근거로 해서 다 반려시켰습니다. 그나마 찾았던 게 종합병원 냉장실에 혈청 찌꺼기 1cc도 안 되는 찌꺼기를 갖고 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당연히 검체 조건이 안 된 검체를 올려보냈는데 어떻게 검사에 적합할 수 있겠습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판명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할 수도 없고요. 멀쩡한 아이, 정상적인 아이, 10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내에서 빼봐도 감기 정도밖에 치료 내역이 없습니다. 이런 아이를 질병관리청은 파극적 항인지질 증후군이라고 기저질환자로 만들어서 지난 9월 3일 날 백신 인가성 심의위원회에서 4-2로 때려서 저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TTS 검사는 얼마 전에 작년 말에 제가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 제 딸의 사인을 밝혀달라고 의뢰를 했더니 거기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사망한 게 맞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이상반응 조사팀이 이상반응을 추적하고 조사하는 데입니다. 행정가이드 근거에도 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상반응을 추적해야죠. 왜 가이드에 근거 없다고 대한민국에 검사받을 권리를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 후에 우리 조명인 위원실에서 관련 TTS 법안 발의를 했다고 나 들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연을 닫고 있는데 지금은 작년 9월부터 모든 백신 종류에 상관없이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초기 등에서 이게 미숙한 한 점이고요. 저희 식구는 6식구였습니다. 제 큰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제 모친과 같이 살고 있는데 모친은 지금 살이 반쪽입니다. 매일 울고 계십니다. 내 아내는 충격에 다시 이게 백신 부작용일지 모르겠어요. 암에 걸려서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남동생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학교도 휴학해버리고 방 안에서 기타만 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막내 동생은 어느 날 밤에 잠자고 있는데 얘가 발코니에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고충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조명인 위원실을 통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심리치료 전담기관 어디 있냐고 알아봐달라고. 그런데 조명위원실에서가 청와대, 국조실, 질병관리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나마 답변 온 게 질병관리 답장 온 게 어떤 답변이었냐. 서울 소재에 트라우마 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치료하십시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우린 제주도입니다. 내 생기를 다 끊어버리고 서울까지 우리 5식구가 서울 가서 지금 심리치료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너무 몇 달 나이도 죽여버린 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살아있는 5식구까지 이렇게 처참하게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초홍등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빨리 돌리겠습니다. 백신 인가성 심의위원회 그리고 예방접종 피해 보상위원회
요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백신인가성 심의위원회는 작년 9월 3일 날 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만들어진 지 1년도 안 된 급조된 백신이었습니다. 당연히 부작용이 있죠. 안정된 백신 10년 이상 해야 안정된 백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질병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하고 있냐 물어봤을 때 최신 논문 자료를 근거로 냈습니다. 저는 8월 25일자 생산된 따끈따끈한 항인지질 증후군 항체를 가진 사람이 모더나 백신, mRNA 백신을 접종했을 때 급격하게 혈전이 증가된다는 그 논문을 갖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9월 3일 날 질병청은 그걸 부정했습니다. 대중화된 논문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우리 딸 같은 아이가 100명, 200명 죽을 때까지 기다려라. 아니면은 논문이 이런 유사 논문이 100개, 200개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마냥 기다리라고 해서 부정했습니다. 인가성 심의위원회 결과 난 지금도 믿지 않지만은 절차나 방법이나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는 작년 11월 15일 날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를 신청서를 냈습니다. 지금 330일이 넘었죠. 그 중에 원래 5월 17일, 5월 19일, 7월 26일, 8월 16일, 5월 17일 동아일보 7월 4일자 기재된 녹취록에 의하면은 5월 17일 제 딸 관련해서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었는데 사망과 접종의 인가성 인정 여부를 두고 역조관과 피해조사반장이 격앙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역학조사관은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은 인가성을 거듭 인정해라 주장했지만은 피해조사반장은 질병청 기준을 벗어난다. 나는 기준을 바꿀 권한이 없다.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역학조사관은 표에 나온 증상만 갖고 인가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거면은 전문가를 이렇게 모셔놓고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대화에서 보듯이 전문가들이 의학적, 과학적으로 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심의에 있어서 질병청이 개입하고 있다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청 지침에는 요 표에 없는 질병에 대해서 보상하지 말라는 내용도 없어요. 표에 있는 내용만 보상하라는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전문회 위원장은 이 사람은 질병청의 눈치를 보면서 지침만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회의의 결과가 외부 전문학회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질병청은 한국혈전지혈학회, 대한면역진단학회를 추천 의뢰했습니다. 나는 반대했습니다. 왜? 한국혈전지혈학회는 mRNA 백신을 제조하는 화이자 회사에서 후원받는 협회입니다. 화이자 학술상을 매년 배출하는 그 학회인데 담당자한테 어떤 자료를 제출했냐, 기초자료를 줬냐 물어봤을 때 담당자가 하는 말, 항인지질 증후군을 합리화시킨 정리된 자료 7, 8페이지 분량만 줬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외부 전문학회 이렇게 줘야 됩니까? 내 딸 사인을 제로베이스에서 규명을 해줘야죠. 백신 접종 전 건강한 상태에 요양급여 내에서 백신 접종 후 중환자실 8일 동안에 치료한 의무기록 사원 전체를 다 줘서 학회에 줘서 처음부터 사인을 규명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질병관리청은 정리된 자료만 줘버린 겁니다. 네. 난 반대하고. 네,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인. 예, 조명 의원님. 네. 1분. 여러 가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그 부처에서도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네. 예, 뭐 질병청 업무이긴 하나 장관님께서 좀 오늘 여러 뭐 참고인들 많이 오셨고 이 코로나 피해 이 가족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우리 전부 다 공감합니다만은 체계적인 그런 대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질병관리청장님, 외국의 경우에 우리 한 3가지 우리 백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사망한 사례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사망한 사례에 대해서 보상 사례는 우리나라처럼 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요. 예,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 접종 이후에 안타까운 피해 사례에 대해서 정부가 더 지원을 확대할 부분이 있는지 우리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거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도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청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유념해서 더 살펴보고 정책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네. 예. 근데 작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백신 591만 명분을 폐기했죠. 그죠? 저희가 보도자료 냈는데 지금 현재 백신 설문조사에 보면 30%밖에 안 맞겠다. 맞기 싫어해요. 그런데 네. 향후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 의견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네네.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이 오래 지속되고 또 이러한 이상 반응에 대해서 염려들이 많이 있으시면서 접종률이 감소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안심하고 맞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하고 그리고 저희가 국민들과 잘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요구 사항이 있어서 짤막하게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예. 주십시오. 어쨌든 아까 왔듯이 질병청의 판단 과정 인과관계 없음을 내기위해서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요구하겠습니다. 정부에.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으로 인과성을 심의한다고 하는데 제 딸 경우처럼 지자체 역학조사 결과 서울서재대학병원의 인과성 인정, 담당 종합병원 인과성 인정, 외부 전문학회에서 인과성 인정, 관련 논문, 최신 논문 2개. 얼마나 많은 자료를 민원인이, 의뢰인이 입증을 해야만이 과연 인과성을 입증해 줄 것인지 이 중에 하나만 해당된다면은 인과성을 입증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감독상, 나무주연상 6개 분야 다 삭제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백신 게임을 들어갔습니다.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거짓에 속아서 내 딸, 전 국민이 다 속았습니다. 그 결과 사망자 2,450몇 명, 중증 환자 17,000명, 이상 반응 추진자 거의 50만 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모 의원님께서 인구정책을 말씀하시던데 올해 3월, 4월 사망자가 급직하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째도 거의 2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원인 모르게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90%가 백신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도 백신을 접종했고 이 원인 모를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백신 접종했고 저처럼 이상 반응을 요구하는 백신 접종도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이 모두가 나는 전부 다 백신 부작용 해당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작년 국감 때에도 왔지만은 1년이 변하도록 작년에 500명, 600명 쓰던 사망자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뭐였으며 이렇게 일방적인 행태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발 대통령을 위한 국회의원이고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으로 거듭나셔서 외롭고 슬픈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시고 우리나라 전부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